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습관처럼 눈을 떴지만 딱히 갈 곳도 없고 나를 찾는 전화 한 통 없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지는 않으셨나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 삼시 세끼 밥 먹고 산책 좀 다녀오고 저녁에 뉴스 보고 잠드는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덜컥 겁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은퇴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돈 없는 서러움보다 바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사회에서는 나를 필요 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삼식이 눈치 보는 신세가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기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무미건조한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권태와 무료함, 그것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 동안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 유배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갇혀 지낸 세월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화려한 한양의 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루하고 적막했을 겁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구석에 앉아 숨 쉬는 것뿐인 시간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보다 수백 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술독에 빠져 세월을 한탄하거나 화병으로 알아누웠을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 지루한 시간을 자유로 정의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선생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선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유배지 방구석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바쁜 관료 생활을 했다면, 매일 사람을 만나고 정치를 하느라 정신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다산 정약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퇴라는 것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부속품에서 해방되어 뒤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평생 남이 시키는 일, 돈이 되는 일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돈을 벌지 않는 시간을 죽은 시간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한가로울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넉넉한 시간은 멍하니 흘려보내라고 있는 소일거리용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할 수 있는 귀한 수양의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앉아있기조차 힘든 지경에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좀 쉬면서 하십시오. 라고 말리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 적막한 곳에서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밥축 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규칙적으로 살면 그것은 수양이 되지만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내 몸을 방치하면 그것은 사육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등산로를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루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바람이 다르고 어제의 내 몸과 오늘의 내 몸이 다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은퇴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반복이 아니라 무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정갈하게 밥을 챙겨 먹고 깨끗이 씻고 책 한 줄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그 사소한 루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에게는 책 읽기가 구원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화초를 가꾸는 일이든 서예를 하는 일이든 혹은 동네 도서관에 가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할 일 없어서 이거라도 한다. 는 패배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 는 자부심으로 하십시오. 은퇴 후의 삶은 폐기 처분이 아니라 숙성의 과정입니다. 겉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덜 익은 사람은 늙음을 서러워하며 젊은 날의 영광만 파먹고 살지만 잘 익은 사람은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향기를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 깊은 평온과 지혜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18년의 고독이 그를 늙은 죄인이 아닌 시대의 스승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백지장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방해하는 직장 상사도 없고 눈치 봐야 할 거래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매일 나를 단련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도 할 일이 없네. 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문의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약용 선생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한 약속을 하나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은 땀을 흘리겠다. 하루에 30분은 책을 읽겠다. 혹은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하겠다. 같은 작은 약속들 말입니다. 그 작은 약속들이 모여 지루한 일상을 단단한 자존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세상은 은퇴한 당신을 끝난 사람이라 부를지 몰라도 당신 스스로는 자신을 이제 막 시작한 학자라고 부르십시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원했던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한숨과 텔레비전 소리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배움과 성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느냐가 당신의 진짜 품격을 결정합니다. 썩어가는 노년이 될 것인가, 깊어가는 어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지루함이라는 가면을 쓴 이 위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당신은 아직 시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향기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몸소 보여준 삶의 방식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의식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텃밭에 채소가 얼마나 자랐는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기를 쓰십시오. 남자 대장부가 무슨 일기냐고 쑥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막상 펜을 들고 앉으면 오늘 내가 먹은 점심 메뉴가 떠오르고 산책길에 봤던 꽃이 떠오르고 문득 스쳐 지나간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순간 흘러가 버릴 뻔했던 여러분의 하루는 의미 있는 역사가 됩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의 통장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이 담백한 글들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이었구나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걷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에 갇혀 지내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몸이 찌뿌둥하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몸도 아파옵니다. 돈 들여서 골프를 치러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뒷산도 좋고 근처 공원도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흙을 밟고 하늘을 보십시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고 죽어가는 감각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며 내가 아직 두 다리로 대지를 딛고 서 있는 건재한 존재임을 확인하십시오. 그 걷기에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다리에는 근육이 붙고 마음에는 긍정이 붙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친구 문제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화기에 불이 났었는데 직함을 내려놓으니 거짓말처럼 전화가 끊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인간관계 다 부질없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연락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보고 연락한 것입니다. 이제 껍데기가 벗겨졌으니 진짜 알맹이만 남은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며 술잔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 곁에 남은 진짜 배기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에게도 수많은 정적이 있었고 그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뜻이 통하는 형제 정약전이나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60대 이후의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명의 술 친구보다 내 아픔을 말없이 들어줄 단 한 명의 지기가 훨씬 소중합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굳이 억지로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웃고 맞지 않는 대화에 끼어드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 자신과 대화하는 데 쓰십시오. 내가 나랑 친해지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혼자서 맛집을 찾아가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그 자유로움에 중독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거워 보이면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매력적인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건대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의 부장이었는데, 내가 왕년의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 부르고 피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지갑 대신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하고 으스대는 순간 당신은 고집불통 노인이 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인가 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소통하는 어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만난 힘없는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배움을 얻고 그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스승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아픈 것은 내 책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차를 즐겨 마시며 몸을 맑게 했습니다. 술과 담배로 찌든 몸으로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60대의 몸은 20대의 몸과 다릅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내 몸을 귀한 골동품 다루듯이 아끼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을 때 그 축복을 지키십시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은 아버지, 무서운 상사, 아니면 따뜻했던 사람, 지혜로웠던 어른.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연습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하십시오. 유산으로 돈을 얼마나 남길까 고민하기보다 자식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물려줄까를 고민하십시오. 아버지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자신을 가꾸는 멋진 분이셨어. 자식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당신의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18년을 견디고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유배지에서 스스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판 따위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연이고 내가 감독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들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그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만들어 볼까 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텃밭의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의 다음 장이 궁금해서 설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는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와 오늘 하루의 안온함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즐거움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부이고 수양입니다. 당신은 늙어서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당신에게 수여된 훈장이 바로 이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 훈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가슴에 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즐기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부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한숨 대신 미소가 먼저 번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좁은 방에서 우주를 보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실에서 안방에서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현역이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뚜벅뚜벅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그 뒷모습을 응원합니다.